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친절했지만 그 친절이 오히려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떠오른다면 그건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정한 마음이 오해받고 좋은 사람이 만만하다는 평가로 이어질 때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경계선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할 단단한 말습관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말이라는 작지만 강력한 도구를 통해 어떻게 하면 따뜻한 사람이면서도 절대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때때로 자기 존중을 잃는 지름길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엔 왜 나는 항상 손해보는 사람이 될까? 라는 자괴감만이 남죠. 이런 상황을 그려보세요. 회사에서 신입사원에게 다정하게 설명해주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꺼려하던 일도 흔쾌히 도맡았고 자기 일도 아닌데 남의 일까지 끝까지 챙겨줬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엔 고마움을 표현하던 동료들이 점차 고마움을 잊고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시간엔 그를 건너뛰고 업무는 떠넘기고 심지어는 중요한 일에서 배제하는 일까지 생겨났죠. 그는 결국 지쳤습니다. 도움을 주며 사람들과 가까워졌다고 믿었는데 실상은 만만한 사람으로만 인식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따뜻한 마음을 지키면서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까? 그 시작은 말입니다. 말의 습관이 곧 사람의 분위기를 만들고 분위기가 곧 관계의 경계를 결정짓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을 드러내는 창이다. 그 창이 흐릿하면 사람도 흐릿해 보이고 그 창이 또렷하면 그 사람도 분명해 보인다. 여러분이 다정하면서도 분명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면 말의 방식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이번 방송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다정함을 지키면서도 결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세 가지 말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선을 정하는 말의 방식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말습관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습관은 바로 선을 분명히 하는 말을 잘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말은 공손한데 어쩐지 쉽게 넘을 수 없는 울타리가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다정하면서도 선을 잘 긋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분께 문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말 한마디는 분명 정중하지만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거절은 하되 기분 나쁘지 않게. 이게 바로 첫 번째 말습관의 핵심입니다. 다정한데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아니요라는 말을 죄책감 없이 합니다. 그 아니요 속에는 자신을 지키겠다는 단단한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만난 한 여성 내담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그녀는 직장에서 상사의 부탁을 매번 거절하지 못해 야근이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동료가 그녀에게 이렇게 조언했답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이면 미안하단 말 말고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해봐요. 그러면 상대도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이 더는 물러서지 않겠구나. 그녀는 처음엔 두려웠지만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상사나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담담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거절을 하면 화를 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건 상대의 존중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더 쉽게 신뢰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끌려가고 있진 않나요? 아니라고 말해야 할 때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그럴 때 이 한마디를 연습해 보세요. 그건 제 기준에선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 말은 공손하지만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단단한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거절의 말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공자의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온화하되 흐물흐물하지 않고 단단하되 날카롭지 않게. 이 말이야말로
다정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말습관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말습관, 바로 공감하면서도 휘둘리지 않는 말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습관은 공감은 하되 휘둘리지는 않는 태도입니다.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단순히 맞아, 너가 맞아라고 무조건 맞장구 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다정한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되 그 감정에 이끌려 자신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친구가 하소연을 할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같이 화내주고 같이 흥분해줬더니 결국 본인은 속이 후련한 듯 떠나고 여러분은 감정에 찌꺼기만 남아 혼자 피곤해졌던 적, 그게 바로 공감은 했지만 휘둘려버린 상황입니다. 심리학자 베르너 미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내 것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고도 나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처럼 건강한 공감은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 마음 이해해. 그래서 너도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식으로 상대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말은 하되 너 진짜 억울하겠다. 내가 대신 싸워줄게. 이런 말은 삼가야 합니다. 물론 의리는 멋집니다. 하지만 모든 싸움에 끌려다니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남의 문제로 뒤엉켜버리기 쉽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중에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 남편, 친구들의 문제를 다 자신이 해결하려 했습니다. 얘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사람을 챙기겠어요. 그런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지만 결국 그녀는 심각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상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들어주던 그녀에게 제가 건넨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분들 감정은 이해해드리되 인생까지 대신 살아주진 마세요. 공감은 다정함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휘둘리지 않는 공감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연결되면서 위로를 주고받지만 자신의 중심이 없을 때는 그 연결이 곧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다정한데도 절대 만만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은 항상 일정한 거리를 지킵니다. 그 거리는 벽이 아니라 안전한 울타리이자 자신을 지키는 선입니다. 맹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아서 그릇을 따르되 넘치지는 않는다. 이 말처럼 공감은 되지만 흘러넘치지 않게, 그것이 다정함과 강단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두 번째 말습관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말습관은 자신의 감정을 조용히 표현할 줄 아는 말입니다. 세 번째 말습관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그러나 조용히 표현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이 두 가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터뜨리거나 완전히 참거나. 하지만 진짜 단단한 사람은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전달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격하지 않지만 상대의 마음을 조용히 건드리며 무게감 있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그 말은 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 상황이 나한텐 꽤 힘들었어요. 이런 문장들 속엔 절제된 표현이 담겨 있지만 명확한 선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언어를 비폭력적 단호함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지만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는 말입니다. 일상의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늘 말 많은 동료가 여러분 앞에서 남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하지도 같이 욕하지도 않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분은 제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말엔 비난도 감정적 공격도 없지만 상대는 분명히 선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조용하고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존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먼저 존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말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느 모임에서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풍기는 분위기, 즉 감정의 절제력과 표현의 품격이 사람의 깊이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감정과 판단뿐이다. 그러니 자신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출하거나 억누르지 마세요. 차분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전달하는 언어가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말습관으로 넘어가 다정하면서도 절대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말습관은 경계가 필요한 순간 분명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부탁을 받습니다. 작은 호의부터 때로는 감정적 의무감을 강요하는 요청까지. 이럴 때 다정한 사람들은 쉽게 거절하지 못해 자신을 소진하고 결국 마음의 병을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정하면서도 단단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상대를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지켜냅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밤늦게 연락해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할 때 여러분은 늘 곁을 지켜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너무 지치고 감정의 여유가 없는 날이라고 느껴질 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안해. 지금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조금만 나중에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 이런 문장은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는 언어입니다. 심리학자 브렌 브라운은 말합니다. 경계는 우리가 누군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진정한 친절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늘 웃는 사람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억울함과 분노가 쌓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착하고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필요한 곳에 힘을 쓰고 지켜야 할 사람에게 에너지를 씁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힘은 바로 아니오라는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이 단어를 입에 올린다고 다정함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다정함이 더 진실되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막을 쳐주는 말입니다. 어떤 인간관계든 자신이 먼저 지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안하지만 오늘은 도와줄 수 없어. 그건 나에게 너무 큰 부담이야. 이처럼 자신에게 솔직하고 정직한 말을 배워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정하면서도 결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의 다섯 번째 말습관을 통해 관계를 대하는 최종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말습관은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자기 언어로 정직하게 표현하는 태도입니다. 말이 온도와 방향을 가지듯 사람의 말에는 깊은 마음의 습관이 담겨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너 때문에 기분 나빠졌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 말이 조금 상처였어라고 말합니다. 전자는 공격의 언어입니다. 상대방을 변하게 만들어야 자신이 편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후자는 이해를 요청하는 언어입니다. 상대를 바꾸기보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공유하려는 노력입니다. 다정한데도 단단한 사람들은 이 차이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선을 넘는 말을 했을 때 그 감정을 억지로 덮지 않습니다. 그 말 들으니 나는 마음이 불편했어. 지금 그 말은 내겐 좀 무례하게 느껴졌어. 이처럼 나를 주어로 말하는 습관이 관계를 지키면서도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철학자 루소가 말한 진정한 자유는 타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는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한 상담자는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직장에서 늘 무례한 팀장에게 상처받던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팀장님 말씀은 이해했지만 그 방식이 저에겐 큰 부담이 됩니다. 그 말 한마디로 그 직원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었고 팀장은 오히려 그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정함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도 내 감정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힘든 것을 당신 탓이야라며 내던지는 사람은
결국 인간관계에서도 신뢰를 잃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상황이 힘들어라고 정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신뢰를 얻게 됩니다. 다정하지만 단단한 사람은 누구도 탓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해답을 찾아냅니다. 그들의 말에는 배려와 함께 경계가 있고 온기와 함께 중심이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말은 감정의 지도라는 것입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까지 성장해 왔는지, 어떤 상처를 품고 사는지 모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다정하면서도 단단한 사람의 언어를 입에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관계의 피로를 줄이고 존중받는 삶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감정을 지키는 말 습관으로 따뜻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응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